네, 뉴스 신세계. 약간 형식을 바꿨는데요. 어제부터 세 분씩 모시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수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신 시사인 김동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인입니다. 예, 김 기자도 이 형식이 편하시죠? 네. 기대가 됩니다. 혼자 모든 질문을 짊어지지 않아도요. 되니까. 그렇군요. 네. 자, 이란 공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일단 오늘 상황 예.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의 공습 그리고 미사일 공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긴장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황을 좀 살펴보면요. 상호 폭격이 계속되고 있고 간밤에는 이스라엘군이 이란 테헤란 국영 IRIB 방송 건물을 폭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소와 무기 저장 시설을 타격하기도 했고요. 미국이 전날까지 이란 군함을 11척 파괴했다. 그래서 해군 전략이 약화됐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이제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겨냥해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이어갔고요.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는 외교단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금 쿠웨이트에서 이란 공격으로 미군 6명이 전사했다고 공식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이 상황들 자체가 이 주변 국가들까지 연결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이라크, 요르단 등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이란 걸프 협력 회의 6개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가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갇혀 있는 바다긴 하죠. 하지만 이 해협 자체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에너지의 동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장기화될 것이냐 이것도 문제인데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4주, 5주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지상군에 대한 울렁증이 나에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도 지금 열어두고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자체도 걱정이지만요. 오늘 제 주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주식 때문에. 폭락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7% 넘게 급락해 현재 오늘 이제 5,8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5,791.91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낙폭만 놓고 보면은 452.22 포인트. 그러니까 이 낙폭 자체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3거래일 만에 6,000피를 지금 내준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현재 해운업계 그리고 각종 에너지 산업에서도 지금 비상 체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 원유 도입 비중이 이 전체 69% 정도를 차지하는데 특히나 이제 그중에서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지역 의존도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해운업계에서도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거나 인근 운항 중인 선박이 지금 오늘 오후에 정부가 파악한 건 이제 40여 척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가 원유와 석유 제품을 208일분 정도는 비축해 놨지만 이걸 좀 방출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일 텐데요. 중동 지역 전체 13개국 정도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이 2만 1,000명 정도 체류 중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행객들이 단기 체류객들이 4,000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지금 영공이 폐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뜨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 영공이 폐쇄된 나라를 제외한 쪽으로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두 분도 주식 많이 손해 보셨습니까?
저는 주식을 거의 안 해서 아, 그래요? 예, 좀 오늘 그나마 평온하시군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지난주부터 한번 들어가려고 ETF에 넣어봤더니 또 이렇게 돼서 근데 뭐 저의 뭐 손해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박변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식을 하질 않아서. 아, 예, 네,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사실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게 국민들한테 좋을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원래 이게 예. 전쟁이 날 건 다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국내 정치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김동희 기자 네. 브리핑을 좀 들어볼까요? 예. 네. 그 행정 통합 어떻게 네.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을 서로가 떠넘기고 예.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이 됐는데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통합 법 자체 이게 지금 회기가 원래 2월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늘까지 진행인데 이 여야가 이견이 좀 여전한 상황이고요. 관건은 이 충남대전까지 통합해서 예. 함께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 그리고 대구 경북 먼저 처리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각각의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통합 관련해서 현재 아직까지도 경북 내에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충남 대전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야당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대구 경북 통합을 좀 막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오늘 원포인트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켜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현재 민주당이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 통합을 묶어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중에 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산이다라는 발언을 송원석 원내대표가 남겼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 소속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자체장들도 지금 기자회견을 열면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달라라고 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구도 자체는 충남대전 함께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과 그다음 대구 경북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이 통합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은 통합은 원래 충남대전은 원래 국민의힘에서 원했던 것이었고 대구 경북도 한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국회의원 수는 더 많지만 실제 지금 가장 이걸 영향력이라 그럴까? 이게 지금 가장 미치는 분들은 사실 지자체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교통정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교통정리를 안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통정리 안 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걸 해야죠.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무산되고 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원내대표를 그만둔다가 했다가 번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은 뭐 의원직과 탈당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좀 감정적 대립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외부에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것 자체가 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지금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충남 지역에 장동혁 대표가 지역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당사자기도 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쪽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동지들을 제명하는 일에 너무 앞장서기보다는 이런 일부터 좀 확실하게 그런데 해줬으면 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속내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지역 내에 이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경북 쪽은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경북 지역에서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 우리 당 국회의원들끼리 대구 지역은 뭐 전원, 그리고 경북 지역은 뭐 투표를 통해서 다수가 이렇게 동의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일을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에게만 그렇게 맡겨둘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지금 당론으로 만들어 오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당대표가 당론으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밀어붙여서. 근데 당대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는 조금도 상처받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으면 리더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론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대전 충남은 어떻게 왜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또? 대전 충남 지역도 뭐 비슷한데 대전 충남은 좀 대구 경북이랑은 조금 또 다르죠. 민주당 쪽이 또 이렇게 또 같이 있고 그쪽은 또 그렇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대전 충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 경북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 이게 뭐 어떤 지역색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 소멸되어가는 우리 지방을 좀 살리자는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정리가 된다면 일단 순서대로 대구 경북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도 계속 엇박자만 놓을 게 아니라 진행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엇박자를 놓는 게 아니고 실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거예요. 지금 벌써 6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이고 충남대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의 몽리죠. 이게 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합치게 되면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자리가 없어지는데 바로 지자체 선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건데 이거는 대승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당내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통합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누구라도. 이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지역민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지원이라도 받아서 이 지방 소멸 사태를 좀 극복해 나가자라는 것이 있는 거여서 이건 국가 전체를 놓고 좀 생각을 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또 징계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또. 네, 그렇습니다. 징계 회부 요청서 하나가 제출된 사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적혀 있는 8명은 김예지, 안상훈, 진종호,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의원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이 피제 소인으로 적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쓴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징계 회부 요청서에는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원외 당협위원장 10명이 또 1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해서 이 대구에 동행한 것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지금 전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장 행위 아니냐. 여기서 장은 이제 장동혁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시장 같이 가는 게 큰 문제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또 홍위병 같은 사람들 몇 명이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또 진종호 의원 역시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하시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가두행진하며 태극기 휘날리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들의 꽁무니를 어떻게 절연하시겠나라는 언급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산 방문도 앞으로 있을 부산 방문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징계하겠다는 거죠 지금. 뭐 징계 신청을 일단은 한 것 같고 징계 신청을 했습니다. 제소는 한 상황이고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작년에 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얘기한 우리 당협위원장이 22명 그리고 탄반무에 참여한 원외 당협위원장이 85명 정도 됐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 사퇴를 제가 여기 그때 나왔을 때 25명대 71명으로 조금 줄어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25명에 대해서 징계 신청을 한 당협위원장이 48명에서 9명 정도 됩니다. 또 줄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도보 행진하면서 어제 갑자기 당협위원장들한테 총동원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당협위원장 단톡방에서 참여할 당협위원장들 1번, 2번 이렇게 나래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4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48, 9명에서 또 40명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상규 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신청하면서 여기에 몇 명이 참여했냐?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주변의 원외 당협위원장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징계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뭐 윤리위원장은 그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맡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 지금 저쪽의 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 고작 10여 명 참여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8명이 7명이 현역 의원이고 1명이 전 의원이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윤리위에 회부돼가지고 무슨 득이 있다는 건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뽑아놓은 윤리위의 사람들이니까 뭐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동안에 나온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근데 이 이상규라고 하는 분이 아주 총대 메고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여러 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8명에 대해서 윤리위에 넘긴다고 칩시다. 원래는 많은 분들이 안 넘길 거다. 뭐 서면 말이 그렇게까지 되긴 했잖아요. 박변도 안 넘길 걸로 예상하셨었죠 원래? 근데 저도 이미 회부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장동혁 대표 사퇴 성명에 이름 올려가지고 그 25명 할 때 저도 이미 회부돼 있어서
절차 이미 저도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글쎄요. 물론 이제 제명된 사람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는 뭐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 했는데 결국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장동혁 대표 하여튼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명입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태가 바른미래당이 마지막에 끝날 때 손학규 대표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다 제명시키고 다 잘랐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손학규 대표가 보면은 뭐 사무총장,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대변인까지 다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의원총회 열려가지고 전부 셀프 제명해가지고 당이 해산이 되고 그 다음날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는 걸로 끝났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런 엔딩을 원하는 건지 정말 끝이 없는 제명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다 제명하겠다는 거죠 지금 의지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 그 서문시장 같이 간 거는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댔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해당 행위라고 얘기했으니 당대표의 뜻은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는 윤리위원장이 그 뜻을 받들겠죠.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데요. 야, 그러면 하재용식 지방선거 누구랑 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편만 해도 만들어놓겠다 이거잖아요. 박변 지금 웃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이번 주말에 또 부산에 한동훈 대표가 가지 않습니까? 아마 더 많이 갈 겁니다. 더 많이 갈 겁니다. 더 많이 간다고요? 네, 우리 쪽은 앞으로 더 많이 갈 겁니다. 다 제명당하는데 누가 더 더 많이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지금 85명에서 10명 단위까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의원이 그때 의원만으로 17명이 같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 서문시장엔 8명만 갔으니까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래요? 더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돌아올 마지막 황금의 다리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남았거든요. 어디가 황금의 다리입니까? 황금의 다리. 마지막이라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서요. 계속 건너서. 그래도 우리는 이 당이 깨지지 않고 이 당이 수습돼서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정말 변화하지 못하겠다면 지금 이제 내부에 있는 최고위원들인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신동욱 최고위원까지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도 변화를 못하겠다면 이젠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선거 전에 무슨 근원적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봤더니 지난번에 이제 MBS하고 그때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힘을 빡세게 주면서 니네 할래 말래 이런 식으로 약간 미안한 말이지만 협박 비슷하게 이제 하면 거기에 좀 깨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 그때 수치로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동혁 대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진짜 이제 나서겠다. 이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MBC나 JTBC 같은 데서 방송을 하면 댓글들이 장동혁 대표 꼭 지켜, 장동혁 대표 절대 지켜, 지지해, 못 잃어 장동혁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 보수 쪽 방송에 가면 항상 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정말. 근데 박변 보시기에는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짜? 막판에 막 해서 막 뒤집히거나 지금? 우리 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대표가 그냥 물러나야 되는 굉장히 재밌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4명이 결단을 하면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버티기가 힘든 그런 일이 거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동욱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요구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래요? 그 2명이 했다라는 게 그 상대 사실 우재준 최고위원이 또 있고 지금은 이제 좀 입장이 좀 바뀌고는 있지만 또 양영재 최고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변화를 주문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저는 그런 변화의 시점 마지막 황금의 다리라고 제가 계속 황금의 다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황금의 다리 시점이 장동혁 대표가 주요 공천을 다 행사한 다음 선거 전 그래요? 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들어본 바에 따르게 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도 그 점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제 TK 돌면서 김재원 최고가 상당히 충격받았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서 지금 공천만 끝나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못했던 말과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들었어요. 김재원 최고의 충격은 대구 분위기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었던 건가요? 그런가 봐요. 지금 영상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시장에 가서 이제 우리 좀 고령의 우리 지지자분에게 이렇게 김재원입니다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네. 손을 잡지 않았다. 이거 좀 충격받았죠. 그런 거에 이제 좀 충격을 받은 그 영상이 지금 주말 내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의 요구는 정확히 어떻게 하려는 것 같습니까? 뭐 이게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뭐, 이제 지금 보면은 작년이랑 올해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작년만 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우리 보수에서 탄핵을 당한 것에 대해서 배신자를 찾고 좀 감정적 분노를 드러내고 이런 거였다면 이젠 진짜 선거가 앞에 오고 지방선거 다음엔 총선이고 그다음엔 대선인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는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된 분위기가 그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왜 계속 제명하니까 이거예요. 왜 계속 제명하고 왜 계속 사람들을 저기를 하냐. 아까 이상규 위원장이 오늘 그 도보투쟁 관련돼서 SNS에 글을 하나 올리니까 댓글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달리더라고요. 다 제명시키고 도대체 누구랑 똘똘 뭉치지? 왜냐하면 이상규 위원장이 똘똘 뭉치자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와 똘똘 뭉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분위기입니다. 지금. 대구의 어떤 요구도 장동영 내려와라까지는 안 간 거죠 아직. 그거보다는 이제 좀 정신 차려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걸 좀 봐라 이런 얘기고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이 지금 대구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뭐 지난주에 그 여론조사에서 동률로 나온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많이 그러니까 날려졌어요. 사실 우리 당이 대구 경북까지 흔들린다는 거에 정말 다들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가장 국민의힘을 정신 차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로 민주당을 이기게 한번 해버리면은 정말 그때는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당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비슷한 일이 2016년에 민주당에도 한번 있었죠. 그때 당시에 보면은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 받고 나가신 분들이 거의 다 떨어지셨어요.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호남에서 완전히 돌풍을 일으키면서. 물론 이제 민주당은 그 상황을 이제 위기를 기회로 하면서 수도권으로 와서 전국 정당화를 했던 건데 어찌 보면 그러한 충격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게 외부적인 충격이 필요로 한 시점이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제발 마지막 그 다리를 끝까지 넘어가지 말고 되돌아오셔야 되는데 되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리가 뭐 몇 개 돼가지고. 근데 대구 분들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요. 김동 기자. 근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경찰 고발당했다는 건 뭡니까 이게?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 고발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오늘 오전에 서울시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가 보니까요. 이 대산 당진 고속도로라는 게 있어요. 현재 지금 사업 중인데 이 서산에 있는 대산읍이라는 곳에서 이제 당진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서산 쪽에서 이 종점 인근 지역에 이제 한마디로 장동혁 대표의 이 부인의 이 땅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에 이 서산 당진 고속도로 착공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만들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이 이 고발장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소유 토지는 214평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정말 뭐 이 정치도 정치지만 여러 가지 전방의 압박을 받는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집은 뭐 매수자 나타난 거죠 지금? 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억 원의 매물로 내놓았던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아파트가 해당 가격에 사겠다는 매수 희망자가 나왔다고 오늘 MBC 라디오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부동산에서는 지금 매수 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물건 자체는 내려놓은 상태다라고 합니다. 다만 정상 계약은 아직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32억에서 33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집은 이 작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매도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그 현재 최근에 이제 뉴 이재명 현상을 다룬 언론사 칼럼 링크를 이제 올렸었는데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제 홍익표 수석은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보통 뉴 이재명 현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홍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새로운 지지층들이 더 옮겨가고 있는 현상인데 특히나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분들을 정치적으로 잘 묶고 민주당 지지자로 만드는 게 정당의 역할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다만 이 뉴 이재명 현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게 마치 올드 이재명 대 뉴 이재명 이런 어떤 주류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노영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뉴 이재명. 사실은 뉴 이재명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일하는 걸 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지하게 된 거잖아요. 당과 무관하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좋은 것이고 그렇죠. 원래 민주당이 원했던 중도 외연 확정에 있었던 정말 바람직한 거죠. 다만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결 구도로 간다거나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분열 양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 이건 옳지 않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잘하면 점점 더 그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거는 너무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원래 뭐 DJ당, 호남당 이랬다가 이제 전체 전국 정당으로 이제 오는 그 과정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운동장 넓게 쓰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점점 우리들에게 공간을 내주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서 매우 좋다. 다만 이 현상을 두고서 자꾸 기존의 당하고 뭔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거나 그래서요?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뭐 어느 부분이 가장 민감해 이렇게 싸웁니까? 싸우는 분들은?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맞아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서로 감정적으로 건드리죠? 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뉴재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무슨 모집 공고 같은 거 당원 모집 공고라고 하면서 마치 기존의 민주당은 막 정말 깨부셔야 될 적폐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감정을 좀 건드렸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런 것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과 함께 같이 한번 대한민국 잘 살게 해보자 이게 의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뭐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부각이 되는 거지 앞으로 이제 좀 화합이 되고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제가 대변인 활동을 할 때 친윤 친한 갈등이 가장 격렬할 때였지 않습니까? 남일 같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민주당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 남일 같지 않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 당청 간의 갈등이 그 모습을 사실 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고 사실 지금도 윤어게인과 친한계가 상당히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원래 지금 보수가 이렇게 분열된 모습이 국민들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원래 옛날부터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권력을 가지게 되다 보니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잘 핸들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갈등 관계로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뭐 그렇긴 합니다. 정리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정리하려고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고 또 당대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선거까지는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대로 놔두게 되면 썩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다시 소개해드리겠지만요. 지금 무슨 최민희 의원 건은 뭔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강제 탈퇴를 당했습니다. 이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도 강퇴당한 바가 있는데 이 강제 탈퇴를 된 내용들이 조금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뭔가요? 최 의원이 그 딴지일보 게시판에 KTV 이매진 사실 확인한 중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면서 이 게시물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공항을 통해서 출국하기 전에 이 동영상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이 편집된 것을 조사하겠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청래 대표 지지자들이 영상에 해당 장면이 담기지 않은 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분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최 의원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알린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 측은 이 고작 악수 장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상 기록 채널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과방위원장의 행태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 강퇴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결국에는 강퇴라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어쨌든 최민희 의원의 입장도 좀 나온 상태입니다. 뭔가요? 예. 최민희 의원 입장은 어쨌든 해프닝은 해프닝으로 받아들여 달라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그 강제 탈퇴가 비합리적인 강제 탈퇴가 아니어야 제명인의 마을의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말을 남겨놓았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노 변호는? 예.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정말 해프닝은 해프닝인데 좀 약간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이. 근데 현실적으로 최민희 의원이 정말로 뭐 그런 나쁜 생각 갖고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의욕 과잉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말 잘못 편집되었거나 방송이 잘못 나간 건가 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겠다는 뜻이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뭐 그런 나쁜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순방하는 그 과정에서 당대표는 당연히 악수를 했겠죠. 근데 악수하는 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딱 순식간에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 정도로 할 것이냐 또 생각은 또 들고요. 그러니까 너무들 민감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뭐 이게 어떤 저는 뭐 일종의 간절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워서야 말입니다. 이게 이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생각 보면 계속.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속성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이제 대변인으로 있을 때 방송에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방 갔다가 들어왔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악수를 할 때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악수를 할 때 표정이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논평을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딱 똑같이 기시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권력의 속성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찌 보면 권력을 차지한 상황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기보다는 이런 의정과 관련된 아니면 표정, 뭐 제스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정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모든 분열의 단초고 씨앗인데 시작됐구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중에 가장 활기가 생기는 차이. 그러니까 너무 남일 같지 않아서 너무 자신 있는 톤으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 중에 가장 신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조국 신당은 4월 초에 조국 대표요. 어디 출마하겠다 결정이 된 겁니까?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어디에 갈 것, 어디에 나갈 것인지는 4월 초에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어떤 시점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공개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6월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거취는 4월 초순 정도의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를 나간다고 결정하면 민주당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면 어쨌든 본인의 출마는 어쨌든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재보선이 확정된 선거구가 뭐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이 네 곳인데 이 중에서도 어쨌든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제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지역일 텐데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이 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마침 어제 창당 2주년 기념식에서도 앞으로의 당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이 자강이라는 측면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어쨌든 후보를 내더라도 뭐 연대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지만 어쨌든 자강이라는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쨌든 최근인 이제 22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으로 고민 중이다. 그렇다면 일단 각각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민주당 후보와 실제 대결도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조금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가능성이 높습니까? 노변 보시기에는. 조국 대표요? 지금 얘기되는 게 전북 쪽이 아닌가 싶기는 부산은 한데. 어떻습니까? 부산에 안 나가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김동 기자 보기에는 어디가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지금 4월 초에 지자체장보다는 사실 국회에서 당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뭐 일단 기자 입장에서는 그 그림이 가장 높은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다 민주당이 그랬는데요. 네. 민주당이 양보할 만한 곳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를 내보내지 말아달라. 그러니까요. 당신들 때문에 거기에 공석이 된 그 지역에는 우리가 나가겠다 이제 이런 취지죠. 거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해. 예. 글쎄요. 남해. 조국 대표의 예. 고향은 부산이잖아요. 예. 그리고 옛날에 SNS에 보면은 예. 고향에 오면 큰 힘을 얻는다 하면서 대선 진로 좋은데이 예. 새병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진도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부산 가셔야죠. 아, 당위적으로는 가야 된다. 아니, 부산에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부산에서 나오시면 하는 예. 바람이 좀 있고 예. 당당하게 부산으로 고향으로 부산을 만약 좋을 것 결정 만약 한다면 지금 가능성 별로 없다 그러셨지만 민주당이 양보합니까? 부산은? 글쎄요,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이 예. 만약에 부산시장에 나가시게 되면 예. 그 자리가 또 이제 비는 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지금 나간다고 하면 그런 자리가 예. 빌 텐데 아무래도 부산 해운대보다는 그러면은 전재수 의원의 그 빈자리 이런 데가 조금 예.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다음에 누가 거기에 좀 유력하다더라 이런 얘기 좀 안 나오는 부분이어서 예. 그거를 아마 당대표랑 좀 상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부산 양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동인 기자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예. 선거 연대는 한다 그랬으니까 예. 그거는 좀 당대당 측면에서도 좀 서로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어느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가능성 측면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부산을 양보한다면 그게 굉장히 험지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 야 이거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야지 민주당이 양보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예. 근데 워낙 또 조국 대표가 대선 후보급으로 얘기도 되고 있는 거물급 인사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부산에 예전부터도 나가면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꼭 그렇게까지 위험하다 이렇게 또 보여지지는 그러니까 않아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만약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부산을 조국 대표가 어떤 선택하고 민주당이 양보를 하게 될 현실적인 상황이 되려면은 민주당 후보로 나가면 야 이거 뭐 질 수도 있겠는데 하는데 조국 대표로 나오면 이기겠다 뭐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 그거는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싶은데 여론조사를 이제 많이 돌려가지고 근데 민주당 후보가 나가도 되고 조국 대표가 나가도 되고 이러면 민주당이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게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예. 그거는 또 이제 그 당 차원에서 또 지도부들끼리 예. 합의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박성세 의원은 어떻게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 입장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나간다면은 부산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예. 군산이나 평택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부산은 양보를 요구하면 예. 오히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이거는 평택이나 군산을 바라는 거는 조국 대표의 욕심인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예, 조국 대표는 지금 사실 지역구 선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 선거 처음 하는 거면 고향 가서 하셔야죠. 명분상 근데 너무 속이 보니까 고향 가서 하셔야죠. 너무 투명하고 우리 박 대변인 진짜 훌륭하다. 지금 말씀하신 저런 측면 때문에 부산 안 가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뻔히 보이는데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선택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 사법개혁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해서 예. 언급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출근길에 예.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이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예.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사법개혁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서 이렇게 예. 언급을 했고요. 또 우리 사법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예.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안은 통과됐고 예. 이 법안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라고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하는데 네.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달라는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여론에게 하는 발언으로 좀 읽히는데 네. 문제는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는 얘기냐. 그래서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는 뭐 입장이 어떠시냐라는 식의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대통령에게 지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냐 이런 네.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에 이 국민들께서 좀 더 기다려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예. 답을 내놓았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하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하고 국민의힘이 또 같이 공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오늘 기사에 따르면 뭐 140명 정도가 도보행진을 했다고 예. 하는데 그에 대한 비판적인 저의 그냥 도보행진이라는 그 행동 자체의 네. 비판적인 견해와는 별개로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은 좀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재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부담이 생깁니다. 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 노영희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한다면 국민들한테 부담이 주는 이러한 것은 좀 한번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기 전 그 부분 약간 설명하시고 제가 숙지할 게 있어. 아까 박상수 전 대변인이 TK 지역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동률이었다고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3일에서 25일 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수치는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까 헌법소원에 대해서. 저는 재판소원 제도는 필요한 제도였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그 재판소원 제도가 빠지게 된 것이 워낙 이 대법원에서 반대했기 때문이지 실제 대법원의 이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헌재 얘기였고 현실적으로도 뭐 아무리 재판소원까지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막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사심제가 된다거나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야당 어떤 오시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좋다 이거예요. 어떤 부분도 비판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대법원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나 대안을 좀 제시하고 뭐 국민을 설득하려고 했으면 좀 들어볼만 할 텐데 그런 걸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뭐 하자는 건지 이런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법관 증언과 재판소원은 함께 갈 이유가 없어요. 둘 중 하나만 가도 갔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전반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인, 노영희, 박상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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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